안녕하세요. 노마드K입니다. 오늘은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23권의 책을 쓰게 되었나. 2019년도까지 제가 집필한 책이 23권이에요. 어떻게 해서 23권의 책을 쓰게 되었을까?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놀랍기는 하네요. 보니까요. 제가 2015년도에 처음 집필을 해서 책으로 나온 게 그때 2년 걸렸거든요. 2년에 걸려서 책이 나왔는데, 그때 2007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간단해요.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독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얘기 드리면, 10년 정도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면 그 해당 업무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맨날 먹고 자고 맨날 하는 게 그 일인데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한 동기는 뭐냐면,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리뷰?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세부적인 어떤 일은 어떤 업무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이제 10년 동안 했던 일들을 천천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거를 이제 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글로 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책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일 처음부터 책을 써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콜센터라는 곳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콜센터라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뭐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채용 선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다음 경력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코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되게 많아요. 뭐 서비스 품질이라던가 상담 품질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꽤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던 책이 이제 한국형 콜센터 경영이라는 책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론 서적들이 많았어요. 뭐 콜센터의 이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적, 뭐 이런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좀 실무적인 내용들. 근데 저는 제가 실무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나왔을 때 꽤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강의도 막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 한번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어떤 이 정리, 작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 작성한 게 이제 집필한 게 그 책이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퍼스널 브랜드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 강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되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the only one이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콜센터에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냈어요. 참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책을 한 권 내잖아요? 그러면 그 묘하게 쓸 때는 너무 막 힘들어서 욕 나오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뭐 산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렇게 힘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책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힘들었던 거. 어떤 사람이 내 책을 서점에서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막 저 보지 막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 쾌감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산모들 같은 경우에 애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어서 다시는 낳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다시 또 애를 낳잖아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산고의 고통인데, 이 책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산고의 고통이 아닌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퍼스널 브랜드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콜센터 업계 쪽에서는 아마 저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책을 냈고, 하도 많은 강의하고, 뭐 여기저기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업체 가서 강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책이 상당한 어떤 도움을 주었어요. 책이 아니었으면 저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콜센터에 관련된 책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10권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CS에 관련된 책들 뭐 내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콜센터에 관련된 책은 좀 줄어들고, 자격증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블랙 컨슈머, 요즘에 진상 고객이라고 그러죠. 블랙 컨슈머 책도 제가 2권이나 냈어요. 근데 한 권은 이제 베스트셀러고, 진짜 베스트셀러, 책 많이 팔렸어요. 블랙 컨슈머 이렇게 대응하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감정 노동에 관련된 뭐 감정 노동 이렇게 대응하라. 요즘에 이제 감정 노동자 되게 괴롭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 등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 하여튼 글 쓰는 거는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7년도에 첫 책이 나온 다음서부터 2019년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좀 책을 쓰고 뭐 개정정보판까지 다 포함을 해서 23권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삶의 루틴이 되다 보니까 한 해도 책을 이렇게 안 쓰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마치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 등이 되게 좀 심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 2010년도에 제가 책이 유일하게 2007년도서부터 2020년, 2019년도까지 봤었을 때 유일하게 2010년도 거만 빠져 있어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좀 되게 좀 괴로운 일도 많았고 컨설팅 업체 들어갔다가 인생의 쓴맛도 받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010년도는 빠지고 그거를 제외하고 놓고는 어쨌든 매년마다 책을 썼어요. 쓰게 된 이유 또 세 번째 얘기를 드릴까요? 세 번째는 수익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전문 서적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전문 서적. 그러니까 뭐 콜센터라던가 또는 뭐 감정 노동 또는 블랙 컨슈머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독자 수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뭐 소설가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필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저는 아주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좀 사람들 이렇게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책을 계속 뭐 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분야 쪽에 있는 책을 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수익하고 연결된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실 나중에 이제 제가 인세도 공개를 할게요. 2019년도에 제가 책을 써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그거 한번 공개를 할게요. 공개를 하는데 사실은 인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을 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거 책을 뭐라고 보냐면 홍보의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개인 브랜드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어떤 도구로서도 활용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익 채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의를 하잖아. 강의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학원에 보면 저자 직강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자가 강의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이 강의하는 거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전 좀 더 받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HR 관점에서라든가 아니면 직원의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적은 꾸준하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서적을 보고 이제 그 책을 보고 해당 책을 보고 이 사람 강의를 들어봐야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출강 형태인데 출강도 하고 저는 이제 직접 공개 강의도 열거든요. 이렇게 오픈을 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제가 직접 강의도 해요. 강의비도 만만치는 않죠.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동기죠. 23권의 책을 쓰게 된 거는 내가 23권의 책을 쓰겠다고 목표를 하고 쓴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의 삶의 어떤 루틴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